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2400포인트를 일단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대형주 쪽에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더러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보합 수준까지 끌려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잘 방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2400포인트를 지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1450원대. 야,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네,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충격,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말이 보통은 축제 분위기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지만 안팎으로 아주 난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죠. 오늘은 뭐 시총 상위 종목 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 종목들까지 다 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방어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자동차 쪽이 좀 덜 빠졌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고배당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지 대체적으로는 다 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르는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마지막에 조금 끌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판에 동시호가대에 올라간 모습이 요놈이 바로 오늘 2400포인트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주로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죠. 25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30날 폐장까지 본다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올려놔야지 2500포인트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점이 좀 있죠.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만 건드려 버리면 2500포인트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어느 정도까지는 살려놔야지 그래도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또는 투심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우 아쉽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막판에 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점이 지지됐다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 2400포인트 지지가 됐어도 좀 어거지적인 느낌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죠. 아예 그냥 계속 밀어버렸고요. 마지막에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반등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3%까지 하락을 했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우수수 떨어졌다는 것은 대충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더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도요, 시장 분위기를 살리려면 일단 대형주 먼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는 약간 약세 흐름이 더 지속될 수도 있고요. 대형주 쪽에 일단은 먼저 매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면서 중소형주도 따라 올라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정치 테마주들도 워낙에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수급동에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8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네, 미친놈들이죠. 네, 크레이지 보이들. 네, 크레이지 보이. 시비네. 네, 이 네, 네, 그런 거죠. 네, 약자로 CB, 네. 아무튼, 외국놈들, 그런 거고요. 선물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콜옵션 매수 들어간 거 보면은 또, 이제 풀옵션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이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식 선물도 팔아먹고 있고요. 현물과 선물 같이 파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 팔고 선물을 사고 있는 모습, 이제 주가 상승 쪽에 약간 베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막판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놈들 역시 계속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한결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870억 순매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기 전까지 연기금 쪽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개인들이 8천억 가까이 또 순매수 해주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개인들이 방어해주는, 이거 뭔가 바뀌었잖아요. 기관이 방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쯤 되면은 좀 뭔가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이상해져야지 진짜로 숨 넘어가야지만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이게 예방주사라는 거 있지 않나요? 이게 뭐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튼 이런 형태의 수급이다. 수급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마지막에 주가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한 2%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 0.19, 뭐, 동시효과 때는 플러스까지 갔었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올려줬다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너스 지급, 반도체, 메모리 쪽 부분에서 성과금 200% 지급한다는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보면 작년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보너스를 못 줬는데 올해는 네, 성과 달성을 했다. 좋다. 그래서 네, 지금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준답니다. 근데 이게 역대 최고치란 말이죠. 역대 최고치. 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력금 뭐 이런 쪽으로 뭐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너스를 줄 정도면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4분기 실적 엉망인 건 맞냐 이거지. 돈을 벌 만큼, 성과금을 줄 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과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과금 얘기 나오면서부터 주가 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요거 얘기가 좀 뒤집어지게 되면 증권사들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는 조금 주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요거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지지선대 위치 잘 유지되고 있어서 뭐 지금 엔비디아 쪽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다운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 미국 칩스법에 따른 네 그런 보조금 지급도 이제 완결이 됐고요. 네 받기로 했잖아요.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밀린 형태.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 거죠. 예전에 여기 시점에서 누가 LG 에너지 솔루션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네 2차전지 쪽은 계속 약화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테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네, 큰 폭 떨어졌다가 지금 바로 반등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위험합니다. 이거 9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80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중반 초반까지 되면 더 좋고요. 고점 내려오면은 그래도 뭐 관심을 좀 가지만 하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럴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대차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기아차 보합, 뭐 강보합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진출합니다. 네, 계속 상승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형태이고요. SDI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약세, 카카오도 약세, 뭐 다 약세입니다. 지금 뭐 흐름 보면 아주 그지 같아요. 고려아연도 100만원 깨지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안 좋습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 오늘 마이너스 전환됐네요. 그 다음에 HMM, 상성 관련주들은 또 올라갔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잘 올라서 끝났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인데, 우리 금융지주는 오늘 또 조금 올랐네요. 뭐, 지금 멋대로죠.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좋지 않았다. 네, 올라간 것들도 조금 섞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가 망가졌어요. 알테오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에이코 프로비엠은, 요거는 이제 진짜로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가 어디냐면요. 지지할 수 있는 최종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10만원인데 10만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요거는 네 정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들 좀 기억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저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에코프로 역시도 지지선도 아닐 때 보면 얘는 지지선도 없네요. 그냥 쭉쭉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그냥 지지선 없이 그냥 밀릴 수 있다. 2차전지 굉장히 안 좋네요. HLB,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지금 고점에 올라갔던 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올랐었던 지금 JYP 같은 것도 같이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전체 다 빠지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포함해서 네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코스닥 쪽이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 분위기는 훨씬 더 더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들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현황 먼저 좀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 분위기는 일단 코스피 쪽이 210개 상승에 707개 하락입니다. 별로 안 좋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3개 종목 상승에 1389개 하락인데 뭐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총 하락한 종목은 2090개쯤 되네요. 2090개 좀 넘네요. 2090개면 2100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네요. 자, 상승률 볼게요. 올라간 것도 있네요. TK케미칼, 뭐, 오리엔트 바이오, 디젠스, SBIS, 뭐, 등등등. 네. 약간 이제 정치 테마주들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오늘 9% 이상은 23개인데 ETF 제외하면 20개가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20개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19개네요. 19개. 이러면은 네, 별로죠. 네, 아주 별로입니다. 자, 상승 포인트 한번 볼게요. 쭉쭉 떨어질 것 같은데요. 1%대 1.19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1.19 정도. 하락률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SL에너지는 왜 이래요? 네, 이거는 끝났나요?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정리매매죠. 네. 그 다음에 코아스템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우원식 관련주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을 때 팔아먹는 거. 네, 이걸 잘해야 돼요. 정치 테마주들은. 그래서 단타 매매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9% 이상 상승한 하락한 종목도 보니까 제법 많아요. 56개. 미쳤네요. ETF 제외하더라도 네, 한 50개쯤 되기 때문에 상승 종목을 훨씬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락폭이 6%? 6%까지 안 나오네. 5%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1%, 5%, 마이너스 3.5에서 4% 정도 밀렸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저는 한 1.5에서 한 2% 정도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은데, 4% 이상 밀리는 게 맞나? 네, 4%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오늘 변동성이 좀 크긴 컸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전체적으로 좀 내렸을 것이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우리 뭐 한일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고배당주들이 있잖아요. 한일시멘트는 2만원에 가더라도 배당률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당금 1,000원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13,000원 아래쪽, 네, 공략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던 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도 좋은데다가 1,000원씩 배당 받으면 이게 배당률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배당주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고배당 받는 종목군들, 네,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네, 뭐 밀려봤자 뭐 0. 몇 %, 1%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다라면 오늘 계좌 방어는 아마 1%대 정도에서 전후로 아마 잘 방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는 내 계좌가 플러스 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한으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손실로 막아주는 거, 그게 중요한 전략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기간 쪽 움직임 먼저 보시면 고퍼스 매수 계속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매수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전 우선주, 현대차 뭐 등등등인데 뭐 특별히 영향가 있는 건 없어요.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매도가 많아요. 레버리지, 삼성전자 등등등 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금융투자놈들이 매도를 했겠죠. 네, 연기금은 매수를 했을 거고요. 네, 요 뭐 안 봐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요런 정도 움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종목에 크게 개입하는 부분들은 없었고 오히려 개입했다라면 매수 쪽으로 많이 개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자 2,500원개, 하이닉스, 반도체 쪽 다 팔아먹은 거죠.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선 해운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은행주, 카카오 뭐 얘네들은 약간 좀 네, 뭐 물량을 많이 안 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조금 비주류 쪽으로 오늘 많이 들어갔어요. 조선주 쪽 들어간 거 좀 있지만은 약간은 조금 네, 소극적이면서 비주류 좀 매도 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매도를 기관이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들 매수가 붙어버리면 얘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쪽에서 자금을 좀 쓰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는 끝났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서는 일단 2400포인트 지지를 해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반등을 연결해서 만약에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2550까지 한번 올려줄 수 있다면, 자, 퍼센테이지 한번 볼게요. 한 5.5 정도 되니까 일주일이면 되죠. 5일 내내 올라가면 돼요. 5일 내내 뭐 1.5% 뭐 1%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려주면 2,550 가능성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 분위기가 화끈해지면서 다음 연도 1월달 효과까지 해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게 있는데 그것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2550까지 안 가도 2500 정도만 넘겨줘도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연 그게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12월달 지수보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월달도 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시장이 있냐 이거죠. 네, 뭐 미국이나 뭐 비트코인도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걔네들 올라갈 때도 우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 우리 증시도 좀 올라가 주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주말이니까 좀 푹 쉬시고 마음 진정하시고 좋은 날은 분명히 옵니다. 하락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상승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응들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 내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연말 마지막 랠리, 마지막 드레싱, 한번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